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도 몰락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개념 자체도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 게이트가 터지면서 추진 동력을 거의 잃어버린 형국입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솔직히 지금도 말이죠. 창조경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벤처 사업과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정부와 대기업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정리해봐라라고 하면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과연 창조경제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를 보여주는 화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지난 2013년 11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기업인 한 명을 만나는데요. 바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입니다. 박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이른바 창조경제 모델 1호라는 별칭까지 얻으면서 정부의 각종 예산을 따냈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른바 창조경제 스타 김성진 대표를 극찬했습니다. 앞으로 창조교육으로 저희가 대한민국 세계를 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이 창조교육으로 하면 졸 사람도 없고 네, 맞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배우고 맞습니다, 대통령. 예. 네. 앞으로 대통령 잘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무한한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만 29세 김성진이었습니다. 네, 이 기업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9월 구속됐습니다. 매출액을 부풀려 투자금 170억 원을 끌어모은 뒤 개인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혜 씨 동생이 이 회사 부사장으로 몸담았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스타는 결국 비선실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창조경제 사업 태생은 이런 모습이었군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그 다음 해인 2014년부터인데 이때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국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2014년입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기본적인 틀은 17개 지역을 대기업들과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삼성은 대구와 경북에, 현대자동차는 광주에, 그리고 SK는 대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테마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CJ는 문화,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관련된 벤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설픈 짝짓기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창조경제 전도사임을 자처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창조경제는 이곳 대구에서 시작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든든한 멘토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새롭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수많은 기술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기술은 장롱 면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이제 현재 얘기를 해보죠. 네. 창조경제 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우여곡절 끝에 여러 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운영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운영 자금은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냈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예산 비중이 점차 늘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비중이 47%, 올해는 78%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업이 정권 초기에 정부 입맛에 맞게 호흡을 맞추다 서서히 빠지고 지자체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정부만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지난해 1,000억 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731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정부가 편성한 472억 원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야당에서 대거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조경제 성과 자체도 미미합니다. 지난해 159개 과제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는데
민간 투자 유치로 이어진 경우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단 10개,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결국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 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도 결국 비선 실세 게이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시작부터 모호했던 창조 경제는 전반적으로 비선 실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몰락의 속도가 가속화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언론에서 공개했던 태블릿 PC에는 창조 경제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행 전에 최 씨가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한택 씨는 창조경제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애초 단장이 2명이었는데 대통령령까지 고쳐가며 차 씨를 단장에 앉혔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창조경제는 사전 기획부터 운영까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속빈 광정과 같은 모습. 창조경제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 성장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